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이제 날짜상으로는요 10월 6일이 됐습니다. 자정을 넘어섰는데요. 제가 사실 심야방송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이 상태에서는 아마 이 뉴스를 알고서 잠이 오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어린 아이가 정말 눈물 어린 호소를 대통령한테 하고 있다. 도대체 뭘 근거로 해서 월북이라고 단정하고 있느냐. 제발 살려달라 이렇게 간곡히 호소하는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형 지금 이래진 씨가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있는데요. 너무 홀홀단신으로 뛰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행히 국민의힘에 있는 하태경 의원이 이러한 이래진 씨 형의 여러 가지 정말 눈물겨운 이 사정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나마 천만 다행이다. 그래서 이 국내적인 차원에서의 조치가 전혀 먹혀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이제 반기문 총장을 만나가지고 유엔에 가져가서 이 문제를 좀 호소하겠다 이런 상의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유엔 인권사무소도 직접 가서 의견을 나눌 예정으로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 해양수산부 8급 공무원 북한에 의해서 비참하게 살해됐는데 이것이 이제 국제 이슈화 단계로 돌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너무나 안일하게 이것을 한번 월북으로 하기로 했고, 김정은이가 미안하다고 했는데 더 이상 무슨 소리를 하느냐 딱 거절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에는 이런 가짜뉴스 대응 TF팀을 만들었잖아요. 말이야 뭐 언론 상생 TF팀이 나오지만, 그리고 그럴듯하게 친언론 이런 문제를 연구 검토하겠다 하지만은요, 시기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 지금 어떤 시기입니까? 추미애 아들 사건 끝날 줄 아는데 안 끝나잖아요. 오히려 더 국민의 감정에 기름을 부어놓은 격이 됐어요. 무혐의 처리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 월북이라고 단정적으로 발표하고, 김정은이가 전통문 하나 가짜 전통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을 담지 않았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써있는 몇 개 단어 한문 이상한 것들 보고 이거 김정은이 지침 받아서 쓴 것 같지 않다 이런 반론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지어 이렇게 가짜 뉴스를 단속하러 발벗고 나서고, 또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이 김정은이가 이 전통문 하나 보내오니까 난리를 쳐가지고 그 전통문에 가깝게 사실을 갖다가 왜곡 해석하는 이런 시도를 막기 위해서 감청 첩보를 가지고 이거 봐라, 이거 이 정부가 주장한 게 잘못된 거 아니냐, 지금 말하자면 사실을 조금 정치화 시켜가지고 현 정권이 북한 김정은이를 어떻게 하면 끌고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조짐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 차원에서 주호영 의원이 그러한 감청 첩보를 공개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실은 뭐 감청 첩보 맨 먼저 공개한 것은 정부 당국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에 관해서 법률 검토를 하겠다. 국방부가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이제 대대적으로 이 가짜 뉴스 몰이를 하는 형국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이러는 상황에서 이제 해수부 공무원의 아들 고2 아들이 2장짜리 분량의 대통령 앞 편지를 직접 썼습니다. 그래서 이 이래진 씨에 의하면은 워낙 가족들이 답답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편지를 썼고, 이제 수요일 날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잖아요. 수요일쯤에 대통령한테 직접 발송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이 편지를 가지고 정부 여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의 향배가 결정이 되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그야말로 여당의 일방적인 여론몰이 월북이다 이렇게 끝까지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정은이는 이 정부 당국의 이런 공동조사라든가 직통선 가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영원히 언급 안 할 겁니다. 이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뭐라 그럴까요?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는 판국인데, 아까 제가 방송할 때만 하더라도 이 전문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전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편지 전문이. 그래서 이 편지 전문을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또 심야 방송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 방송을 통해서 대충 말씀은 알아들으셨겠지만은 이 월북을
아주 강력히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반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부 여당 측에서 월북 주장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채무 문제잖아요. 빚이 많아서 도망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편지 내용,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전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께서 이 전체적인 흐름과 이 아들의 심리 상태, 그리고 정부 여당이 지금 독선적으로 이 사건을 한 방향으로 정해놓고 또 몰고 가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도 정말 이 가슴으로부터 이 공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편지 전문을 좀 읽어 드릴 거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먼저 요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아빠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통화를 했고 동생에게는 며칠 후에 집에 오겠다며 화상 통화까지 했다. 이런 아빠가 갑자기 실종되면서 매스컴과 기사에는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가 연일 화제거리로 나오고 있다. 한 가정의 가장을 이렇게 몰락시킬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요?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도 각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늦게 생긴 동생을 너무나 예뻐하셨고 저희에게는 누구보다 가정적인 아빠였다.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졌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늦게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남들보다 출발이 늦었던 만큼 뒤처지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하셨다. 학교에 오셔서 직업 소개를 하실 정도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높으셨다. 그리고 이 편지에는 없지만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료들에 의하면 이제 가정생활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8급 공무원이니까 아무래도 박봉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수당을 좀 더 받고, 그야말로 지금 이제 아들 편지를 보니까요, 더 이 눈물이 나는 사연인데, 수당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보려고 이 항해 근무를 더 자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빠가 어떻게 월북을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만큼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해수부 공무원한테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해수부 공무원이 수상한 그런 내역도 하나하나 공개했어요. 정부는 조류를 거슬러 올라간 지점에서 발견되는 것을 월북 증거라고 했지만 이 반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다. 180cm 키에 68kg밖에 되지 않는 마른 체격의 아빠가 38km를, 그것도 조류를 거슬러 갔다고 하는 것은 진정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신상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월북의 증거다. 정부가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 아들은 반박을 하고 있어요. 총을 든 북한 군이 인적 사항을 묻는데 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 부친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었고 보호받아 마땅한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나라의 잘못으로 오랜 시간 차디찬 바닷속에서 고통받다가 사살당해 불에 태워져 버렸다.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현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에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 이렇게까지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말 모든 첩보를 다시 한번 철저히 분석하라. 그리고 본인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번 이 아들에 대해서, 이 편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편지 정말 구구절절히 가슴에 못줄 드는 이런 편지잖아요.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런 편지에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국민에게 대통령의 이런 생각을 표출해달라, 표명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싶어요. 자, 편지 내용을 제가 전부 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의 자녀 혹은 손자라고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빠는 왜 거기까지 갔으며 국가는 그 시간에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아빠를 구하지 못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저와 제 동생을 몰락시키는 현 상황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평범했던 한 가정의 가장이었으며 치매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노모의 아들이셨습니다.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셨고 광복절 행사, 3.1절 행사 참여 등에서 아빠의 애국심도 보았습니다.
예전에 마트에서 홍시를 사서 나오시며 길가에 앉아 계신 알지 못하는 한 할머니께 홍시를 내어드리는 아빠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표현은 못했지만 마음이 따뜻한 아빠를 존경했습니다. 어린 동생은 아빠가 해외로 출장 가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 집에 가면 선물을 사준다고 하셨기에 아빠가 오기만을 기다려 매일 밤 아빠 사진을 손에 쥐고 잠듭니다. 이런 동생을 바라봐야 하는 저와 엄마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대한민국의 공무원 있고 보호받아 마땅한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습니다. 나라의 잘못으로 오랜 시간 차디찬 바닷속에서 고통받다가 사살당해 불에 태워져 버려졌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현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엄마, 동생이 삶을 비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빠의 명예를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루빨리 아빠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020년 10월 6일 실종자 공무원 아들 올림, 이렇게 해서 썼어요. 정말 눈물이 나는 이러한 이 기막힌 이 상황, 이거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요, 제 방송을 사랑하시는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들밖에 없다. 여론의 압박을 최대한으로 높여서 문재인 정권이 이 인도적인 측면에서 왜 김정은만 불쌍하게 아는지, 왜 김정은이 말만 들으려고 하는지, 왜 우리는 이런 애국시민과 이 어린 아들, 딸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 반드시 우리가 이 가정을 지켜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또 관련 내용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이 백악관에 올라와 있는 청원 내용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을 체포해달라, 이런 백악관 청원 최근에 1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백악관에 청원된 내용 중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10월 5일 날, 바로 이제 어제죠. 어제 백악관 청원 사이트인 We the People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 올라온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한미 동맹을 위협하는 문재인을 구속하라, 이런 제목의 청원에 101만 4,492명이 서명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10월 5일 아침 9시 기준입니다. 그래서 게시 이후 5개월이 지났지만 서명이 계속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청원은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인 태평TV를 운영하는 김일선 전 한양대 겸임 교수가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달 이내에 10만 명 이상이 서명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백악관이 공식 답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외국 이 국내 정치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할 것으로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하면 이건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으로 바로 우리 외교 주권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백악관은 답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난 4월 18일에도 한국 선거가 여당에 의해 조작됐다, 이런 청원글이 올라와서 1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았지만은 백악관은 공식 답변을 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이 한전에서 이 베트남에서 지금 짓고 있는 석탄 발전 건설 사업에 한전이 거기에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붕항 2호기 석탄 화력발전소 사업 투자인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 2명의 여성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외 거센 반대에 있었지만은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사업을 강행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소영과 양이원영 민주당 두 여성 의원이 공동 성명을 어제 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탈석탄 정책을 추진했는데 해외에선 반그린 사업인 석탄 발전소 건설하는 모순적인 제도를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기후 악당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한전의 베트남 붕항 2호기 결정은 스스로 기후 악당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온실가스 배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온실가스 감축 이 프로젝트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실가스 배출은 어디서 배출하든지 상관없이 그 피해는 국경을 넘어
전 지구적인 문제다. 베트남 붕앙 2 석탄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연간 660만 톤, 30년 동안 2억 톤 이상을 배출한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정부가 그린 뉴딜 추진으로 2025년까지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온실가스의 1229만 톤의 16배가 넘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전의 붕앙 2 석탄 발전 사업 투자는 환경적으로 나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리석은 결정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붕앙 2 석탄 발전은 지난 5월 KDI에서 실시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도 현재 가치 마이너스 2천억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됐는데, 요거를 정책실장이죠. 그 다음에 김상조, 그 다음에 홍남기, 이 두 사람이 밀어붙였다고 하는데, 요것도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야기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심야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